아니면 당신도 버텨라. 네, 반갑습니다. 법 없이 살 만큼 삶이 깔끔한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아무리 깔끔해도 티끌까지 찾아내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티끌이 뭐죠? 법적 하자 1도 없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이야, 티끌이 없어도 찾아낸다. 대단한 능력이시네요. 그럼요. 역시 신변은 진짜 그 수많은 변론을 하면서 혹시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습니까? 좀 난감했던 상황보다는 네. 제가 이 티끌에서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정말 찾아낸 게 있어요? 증거를? 티끌 같은 증거를 하나 찾아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네. 이겼어요? 그럼요. 야, 쾌감이 장난 재판의 아니겠다. 꽃은 승소입니다. 승소예요. 그 어떤 걸 찾아낸 거예요, 티끌을? 어떤 걸 찾아냈냐면 증인 신문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네. 타인의 빚을 한 20년이 넘은 빚을 네. 기억하고 있다면서 액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네, 그 증인이 20년 넘은 빚을? 그러면서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막 자신은 정말 똑똑히 기억한다고 오. 하는데 어. 제가 그러니까 반대쪽의 증인이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도 네. 빚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녹취록에 한 줄 나오는데 내 건 알아서 해줘. 그게 오. 그냥 빚이라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압박 질문하듯이 예. 당신 그 당시 빚은 얼마였냐? 예. 기억이 안 난대요. 아, 이 남의 빚은 기억하고 20년 동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네. 정작 본인의 빚은 기억이 안 난다. 네. 아, 이게 선택적 기억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 제가 승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예리하시다. 네. 예. 신 변호사님 앞으로-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나는 이제 그런 부분 조심해서 증언하려고요. 자, 이제 법적 하자 1도 없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 팀장님. 네. 법적 하자는 뭐 저도 없다라고 나름 자부하는데 인간적으로 뭐 하자가 혹시 있나요? 본인 생각에는? 조금 있어요. 아, 약간 그래요? 그래야 인간적이지. 예, 뭐 과한 배려심이라든지 네네. 친절함. 이 프로그램에 네. 제가 두 분을 받쳐드리지 않으면 네. 전 법태랑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많이 참는구나. 아, 이 웃음이 너무 저는 매력 포인트 아니, 본인이 같아. 많이 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나저나 예. 저는 이런 두런두런 얘기 이런 거 네네. 좋지만 네. 곧 다가올 저는 그래미 시상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가 네. 다이너마이트로 네. 과연 수상을 할 것인가. 저 너무 이거 두근두근 설레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BTS가 만약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업적을 그러니까요. 세우는 건데. 기생충 영화가 그렇죠. 이제 미국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 음악까지. 예. 이거는 근데 저예산 영화 윤여정 씨도 미나리. 미나리. 예.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네.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우리도 문화 콘텐츠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미상 못 받으라는 법 있습니까? 자,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BTS 우리가 응원하면서 오늘도 법태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대한민국 과학의 품격을 높여라. 예, 연구개발지원법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생이었어요. 네. 저는 아, 그래요? 과학소녀. 네, 그럼요. 화학, 생물, 물리 이런 거 매우 저는 좋았거든요. 그 분야 성공 못해서 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나는 또 법도 잘하네. 예, 진짜. 저는 이제 문과생이에요. 예. 이분은 뭐 이과생이고 그럼 저만 문과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문과생. 문과생이에요? 네, 문과하고 대학원을 이제 이과로 간 건데 네, 문과생인데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가 됐고 네. 이과생인데 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문과생인데 여전히 문과 쪽으로 하고 있는 좀 넓지는 않네요 제가. 예. 자, 과학의 품격을 높일 첫 번째 법은 뭡니까 전 팀장? 네, 작년 7월에 통과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소우주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의 부위가 바로 뇌 아니겠습니까? 브레인. 요즘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AI 시대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본격적인 내용이 뭐예요? 네, 그 AI 하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네. 바둑으로 대격돌을 했었던 정말 온 국민이 숨죽이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AI예요? 알파고? 이세돌. 어머, 센스! 이래서 문과생이야. 짜 맞추니까 되네 이게. 예. 그게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분야가 예. 엄청 발달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그 뇌질환이라든지 치매 환자 이런 환자들을 위한 그 뇌 연구가 예. 매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뇌 연구 촉진법이 뇌 연구 자원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는 뇌은행 지정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아유 어렵다. 네. 예. 어렵죠. 예. 이게 법률 용어는 명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명확하게 제가 또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 뇌연구 촉진법 보니까 네. 1998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이름도 어려운데 사실은 그때 제정된 법 원문을 보잖아요. 네네. 다 한자예요. 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글화 작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게. 2006년도에 아예 국어 기본법이 생기면서 네. 한글화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네. 전에는 전부 한자로 돼 있고 제가 그 한자를 모두 다 읽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전에도 한자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참 신통방통해요. 그래서 요 뇌연구 촉진법을 네. 정리를 하자면 뇌연구 촉진에 공적이 현저한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네. 뭐 기업, 네. 뭐 개인에게 아예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들 보면은 사실 그 비현실적인 일들인데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현재 오면서 사실 실제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뇌와 컴퓨터가 서로 기억이라든지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고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특히 영화에 있잖아요. 네. 그 영화 아바타에 보면은 네. 그 뇌 전도를 이용해서 그 아바타를 실제로 사람이 뇌로 이용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신체를 못 움직이지만 네. 기억력만 가지고 실제로 튼튼한 그 아바타라는 그렇죠. 그 족, 나비족을 네. 내가 움직일 수 네.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영화 볼 때 너무 상상 같은 일을 잘 구현해서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예. 생동감 있게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저도 와, 재밌게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잘했을까? 근데 네. 그런 날이 머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예. 주셨던 뇌과학의 어떤 현실 적용이 네, 이제는 네.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알고 계시죠? 네. 동물의 뇌에 동전 크기의 칩을 이식해서 뇌파를 컴퓨터로 무선 전송하는 예, 뇌와 인터넷을 연결한 뉴럴링크의 그 실험이 세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그 시대가 되겠네. 지금 조이스틱 가지고 게임하잖아요. 네. 이제는 뇌로 생각만 하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그것들이 막 움직이고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게 머스크만의 실험은 아니고 네.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지금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지마비 환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외골격 로봇을 입히고서 네. 그다음에 자유제재로 조정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입으면서 장애가 있는 분인데 뇌로 조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만으로 이제는 그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네. 곧 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네, 네.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예. 이제 우리 뇌에다가 칩 이식하면은 예. 컴퓨터를 하나 넣잖아요. 아. 이제 신변호사에 잘난 척 안 봐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 뇌 연구, 네. 뇌 연구를 하기 위한 뇌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무려 7개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7개나 있다는 거는 뇌 연구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은행 그러면 이제 뭐 돈 넣는 뱅크를 많이 이제 떠올리시고 네. 그 은행이란 말이 처음부터 그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정은행은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뇌은행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7개 있다고 하셨는데 해외 같은 경우 보면 미국에는 지금 83개가 있고요. 아 맞네. 예, 영국이랑 네덜란드, 유럽에는 지금 37개, 호주 12개 등의 뇌은행을 지금 네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뇌기증이라는 게 또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뇌은행끼리 그 네트워킹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야, 앞으로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대한민국 과학의 품격을 높여라 연구개발지원법. 그 첫 번째는요,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다음 법안은 초대 손님이 계시죠.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법 두 번째. 그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세돌 구단이 한국을 선언했습니다. 알파고의 불계승.
AI를 빼놓고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필요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포터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기초 연구가 아직은 취약합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초 연구소를 설립하는 대전 유성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5번, 그것도 17, 18, 19, 20, 21대 쭉 연달아서 5번 선택한 의원이십니다. 5선의 중진 이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건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17 하면 한 번 건너뛰고 뭐 18 건너뛰고 19 안 되든지 2번 하고 한 번 쉬고 안 되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5번을 내리하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과분하죠. 대전의 유성구민들께서 네네. 제가 많이 이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계속 신임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오선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상민 의원도 행사에서 많이 뵀거든요. 네, 맞아요. 대전에 오셔서 워낙 참석을 또 굉장히 부지런하게 잘하세요. 또 하실 말씀을 또 확실하게 발언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저는 네. 어쨌든 고향이 또 대전이고 그러니까요. 유성이고 부모님도 거기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유권자는 아니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죠.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저도 근데 대전에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카이스트 출신 학생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친한 척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예. 어쨌든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네, 이상민 의원은 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일 잘하시기로 정말 유명하세요, 동네에서. 아유.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루즈벨트이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왜 루즈벨트를 이제 꼽으셨는지. 제 롤모델로 예, 예. 삼았죠. 로즈벨트도 미국의 이제 아주 존경받는 네. 정치인이고 또 그렇죠. 대통령을 그렇죠. 4번씩 했고요. 예. 뭐 대통령을 4번씩 한 게 부러운 것보다는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정책, 사회 정책을 판을 바꿔서 네,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세계 제1위로 올려놓았고 세계 2차 대전도 종식시켰고 네. 저도 이제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다. 대통령까지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예. 아니 그런데 대통령까지 되시고 싶으신 우리 의원님 20대 국회 말에 그 입각설이 있었잖아요. 의원님께서 나는 장관 제의가 와도 안 하겠다. 국회의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장관 제의가 와도 안 오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오면 가야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네. 작년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뭐 되셨네. 국회의원과 네. 장관을 겸직할 수가 없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의 입장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시작을 했고 또 국회의원으로 좀 마무리를 잘 좀 하고 싶은 정치인으로서 네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예.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연락이 안 와요. 더 큰 그림은 아까 전에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지만 장관이 뭐야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네. 또 의원님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요? 과학기술계 대변인.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지역구가 네. 대전 유성구인데 거기가 과학의 메카 아닙니까? 예, 우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고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뭐 한 3만 명 가까운 과학기술 연구를 뒷받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네. 연구소가 뭐 크고 작은 거 합해서 한 100개 가까이 집적에 있는 곳이고 예. 또 벤처 기업, 뭐 스타트업 기업들은 있는데 그런 지역적 특성이 저를 뭐 과학기술을 조금 더 눈뜨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과학기술은 여야 간의 정파적 대립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뒷받침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슈에서 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좀 선호도가 좀 낮고 약간 이게 불꽃이 튀겨야 그래야 이제 언론에도 기사화도 많이 되고. 나오고 스타 이렇게 예. 어나운서님 뭐 사회자 아유, 예, 예. 되듯이 예. 스타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과학기술은 좀
뒷전이거든요. 근데 워낙 점잖고. 튼튼해야 되는 분야긴 하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나 네, 받침이. 누군가는 네. 아주 긴 호흡을 갖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목소리를 내줘야 네.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네. 과학기술의 대변가로서 네. 자처하고 나섰죠. 아, 지금 또 말씀 중에 네. 느꼈어요. 뭐요? 긴 호흡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5선이시잖아요. 앞으로 10선이고 20선이고 해서 계속 해야 된다. 게다가 저는 긴 호흡도 긴 호흡이지만 예. 과학기술계의 대변인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대보다 돈꼴리오네. 예. 과학기술계의 돈꼴리오네. 자, 근데 사실 그 법학을 전공하셨죠? 예. 근데 법학은 문과인데, 그죠? 이공계는 아닌데.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자는 아니니까 예. 제가 뭐 전문 지식을 예. 뭐 정통할 필요까지는 없고 예. 다만 그 법안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또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는 네. 뭐 누구든지 그 귀동냥이로 배우고 또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게 되면 목소리를 낼 수가 근데 있습니다. 도움은 되시겠어요. 왜냐면은 과학적인 부분을 배우시면서 그거를 법제화해야 되니까. 전 팀장도 문과를 전공했는데 빅데이터 전문가니까 아, 비슷한 요즘에는 이제 초융합이라고 그래서 예. 어쩌면 이종적, 이질적인 분야까지도 섞어서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게 이제는 어쩌면 이제 장벽이죠. 그렇죠. 그를 뛰어넘고 예, 깨부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 너무 오늘부터 멋지시네요, 저는 진짜. 수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20년 동안 네네. 정치 인생을 지금 펼쳐오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내셨던 과학 관련 법안 중에서 가장 큰 성과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 예.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17대 네, 네, 때 그때는 뭐 지명도나 뭐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 지역에 이제 카이스트가 있었는데 있으니까요. 카이스트의 대학원 학생회 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네. 연구실 안전법을 국회의원 되면 법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제가 되면 꼭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되는 분들한테 부탁하겠다. 근데 됐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1차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그게 한번 법이 마련되니까 네. 당시 과기부에 연구실 안전 관련 과가 조직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그러네요. 예, 블록 안전하게 펀딩이 뭔가 생기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줄기차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네, 네. 계속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한 네. 부분이 업그레이드 돼 왔죠. 예. 왜냐하면 아직도 연구 실험실의 안전도가 약하다 보니까 정작 그 소중한 연구자들의 그런 생명, 생명. 신체를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 계기로 해서 네, 네. 연구실의 안전 또 연구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서 지금도 매우 굉장히 보람 있게 있으시겠네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법태랑이 뽑은 주제에 걸맞는 법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전 팀장. 제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대한민국 과학의 품격을 높여라 연구개발 지원법입니다. 그 첫 네. 번째는요.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법입니다. 요 AI 저희도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데 네. 예,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과 좀 이 법이 좀 다른가요? 우리는 이제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나온 거는 뭔가 부족해서 나온 거 아직 아닌가요? 근거법이 없죠. 아,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뇌연구 네, 촉진법 거기서 한 분야로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 개발하는데 기반을 도움을 주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인공지능 연구 개발 촉진하는 이런 법률 자체는 네. 따로 별도로 없었던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인공지능에 우리의 앞서가 있는 나가 있는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예. 굉장히 경쟁력이 좀 조금 처집니다.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예.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우리 이제 선생님처럼 빅데이터 전문가들 예. 또는 그 정보통신이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은 아직은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적고 그 각 대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가르칠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부족하고. 예. 보니까 미국은 2016년에만 해도 벌써 전략 수립하고 10년간 3조 5천억을 네. 투자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한참 좀 뒤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근거법, 예.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또 이를 상용화하고 실제로 국가기관 또는 민간 부분에까지 확산돼서 하나의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네. 또 담는 법안입니다. 예.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근거로서 네. 범부처적이고 네. 또 초융합적인 정책이 산출돼야 되거든요. 네, 네. 또 인력 양성을 또 하고 네네. 그러면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분들이 외롭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기반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거기만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예산이 네, 있다 네, 그런다면 네. 사실 예산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네.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근거법이 마련되면 네, 네. 예산이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중장기적 계획까지도 같이 함께 네, 네. 세워서 큰 힘을 갖고 추진해낼 수 있는 그런 근거법입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게 일자리 좀 감소할까봐, 내 일자리 없어질까봐 이런 걱정이시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또 뭐 기술뿐 아니라 연구 좀 하려면 이제 결국 재정, 돈 문제인데 돈이죠. 그 부분에 대한 좀 내용도 담으신 거죠. 예, 기술 문명이 그렇듯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여러 일자리가 가지 많이 좀 일자리라든가 살아나요. 예. 또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는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크게 위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네네. 집행하고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조항도 담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조금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예. 말하자면 모든 생활의 전방위적 어떤 것도 다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논문을 쓴다든가 예. 또는 기사를 쓴다든가 또 하다못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겠죠. 아, 저는 인공지능 MC 자리는 국회의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뭐 거의 인공지능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예. 부분이겠지만 예. 사실은 법안 예.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이 그런 데이터를 법안 집어넣고 만드는. 숙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법안이 산출되고 네. 각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네. 또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이러면 법안도 뚝딱 만들어낼 수 네. 있거든요. 훨씬 사람보다 빨리. 효율적이네요. 그렇죠. 효율성은 앞서가는데 이제 반면에 그림자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늘 테이블에 놓고 평가를 하면서 예. 만약에 역기능이 있다면 그걸 제어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걸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듬으셔야죠, 이제. 예. 네. 자, 여기 뭐 관련돼 있는 분이 전 팀장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니까 예. 필요한 거는 좀 요구를 해주세요. 그 분야에 계신 분으로서. 예. 이제 결국에 요즘엔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저희 같은 회사는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회사 키워서 대기업에다 그냥 팔고 엑시트.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연구라는 것도 계속 연결성을 가지고 그렇죠.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이후에도 좀 회사를 더 키워 나간다든지 좀 어떤 그 부분에 더 전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예, 지원책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국가가 정부가 할 일은 예.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네요. 처음 예. 마중물도 하고 예. 그것이 줄기차게 갈수 지속적으로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계속 하고 네. 그러니까 전 팀장이 사장 될 때까지는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큰 부자가 되실 것 같은데. 유성에서 난 용입니다. 예. 근데 법조계에도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인공지능이 그렇죠. 들어오면은 네. 뭐 변호사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없어지는 직업이 무슨 변호사, 네. 의사 뭐 이런 거 없어진다고 막 한동안 얘기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의뢰인과 인공지능이 잘 매칭을 시켜드리고 네. 저는 이제 나와서 방송하는 거죠. 저 의원님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대한민국 제1호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제가. 예. 저는 뉴스를 안 하는데 매일 뉴스하는 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요. 야, 너 뉴스도 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뉴스를 안 하거든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이번엔 따뜻한 소식입니다. 개그맨 김구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1호예요. 그러면 저기 뭐 개런티는 받으십니까? 개런티는 이제 딴 데 갈 때마다 인쇄처럼 이제 야, 개런티. 그러니까 예. 땀 흘리지 않고 예. 뉴스 어나운서를 안 하시는데도 네. 돈을 버시네요. 아니 거긴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약간 지금 시판 중이라 되게 놀라운 분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하는데 자 아무튼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네. 이젠 연구도 글로벌답게 연구산업진흥법입니다. 연구 산업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예. 간단하게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거면 예. 그 현미경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재료도 있고 예. 또 관련되는 그 연구에 대한 테마를 정하는 네. 기한, 기획, 그런 비용 관리 회계. 다음에 이거를 평가받고 하기 위한 네네. 리포트를 작성하고 네네네. 또 검증 평가받는 그런 전체적인 사이클에 네. 관여하는 그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산업이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 방송에 우리 예. 어나운서님도 계시고 예. 하지만 카메라 그 하시는 숨어 계신 분들이 감독님도 많잖아요. 계시고 예. 또 하지만 작가님도 계시고 안 보이는 네네네.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방송 산업이네요. 무슨 근데 말인지 이것이 예. 사실 우리가 왜 연구산업진흥이 필요하냐면 예. 네네. 대부분을 마크돼 있습니다. 영세하고 그리고 외국의 고도의 장비는 네네. 외국에서 수입하고 아. 이거를 빨리 우리 국산화 대체하고 네. 좀 이제 국산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통신 위성 같은 걸 쏘아 올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들여오는 무슨 여러 가지 재료들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다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그리고 이제 들면 공구 같은 걸 깎고 예. 다듬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시장이요. 예. 조 단위로만 조 단위로 하면은 큰 1,300억. 분야네. 우리나라의 네. 시장으로 따지면 약 현재는 20조 원.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 네.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네. 고급 일자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연구산업진흥 법안이라는 게 어떤 걸 지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아까 네네네.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예. 추진체계 행정조직이 필요할 같이 테고요. 필요하고. 또 그렇게 법안이 마련되면 네. 이와 관련된 각 부처의 네. 그런 기능들을 정책들을 모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력 양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마련되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뭐 연구 재료나 장비 같은 거 세세하게 네. 지원해 주시고 사실은 인력도 지원을 저희는 받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바로 그래요? 예, 그거죠. 받고 예.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드셔서 추후에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든 결국 이유라든지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 발달이죠. 연구 산업도 예, 같이 예. 뒷받침하는 거기 예.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렇죠. 그 경쟁력을 높이고 우선 가장 급한 고급 일자리가 네네. 젊은이들에게 제공될 수가 있다. 네. 여기는 이제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기획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또 회계도 할 수 있고 예. 또 조세 네네. 또 법률 우리 뭐 변호사님처럼 같은 분들도 여기에 말하자면 지원 그렇죠. 그룹으로서 참여할 수 예, 있고 특화된 어떤 법조인.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게 뭐 그냥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공부를 하셔야 그렇죠. 되고 이 분야가 경험도 또 특화된 분야니까. 쌓아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법안하고 두 번째 법안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맞물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면 또 그걸 예. 서포트하는 어떤- 연구 산업이 예. 일단 있어야 발전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이 되는 법안들이 정착이 돼야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예.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네. 번째 법안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신종 바이러스 잡으려면 기초부터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인데요. 예. 이게 이제 원제목은 네.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좀 보고 읽겠습니다. 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아주 깁니다. 예전에요, 의원님, 이런 성대모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성우가 노래 소개를 하는데요. 네, 다음 곡은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를처럼 왜 이렇게 기냐? 뭐 이런 소리입니다. 노래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성우도 한 호흡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네. 근데 이게 지금 법안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 그 정부가 예. 기금을 줘서 예. 세운
연구소, 말하자면 국책연구소입니다. 예.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가는 이제 연구소들이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예. 이번에 바이러스 연구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초연구소를 설립하는 또 운영하는 그런 법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작진에게 네. 이렇게 법률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이 나오시는데 마음대로 법명을 줄이면 안 된다. 맞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네. 막 길고 어렵고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 연구소 이걸 이게 다 외우긴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자, 이상민 의원님의 다음 법안.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한국기초바이러스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안이다. 그러네. 예, 그게 아주 더 정확한 아, 그렇게 그냥 이제 이해하는 대로만. 지금 네. 어쨌든 이름 얘기를 오래 했는데 네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이런 것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봐야겠죠.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어요. 원래는 사실은 그 코로나 작년에 대유행 일어나기 전에 정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미리 예. 아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들이닥쳐서 사실은 좀 수년이 조금 됐고 늦어졌네. 제 바람은 통합된 연구소, 범부처적인 연구소가 생기길 바랬는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관리청 산하의 연구소가 하나가 있고 네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지금 제가 법안 내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예, 있고 예. 그래서 앞부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산하의 바이러스 연구소는 임상에 중점을 둔 연구소고 네네. 제가 내는 법안은 기초 연구. 여기 이제 개발이네요. 처음 개발하는 예. 분야를 책임지시고, 예. 그다음에 그게 개발이 되면 임상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 체계화 두 개가 예. 따로 떼어 있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예. 사실은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그러겠죠. 된다고 하지만 예. 어쨌든 뭐 제가 지금 낸 법안은 바이러스 기초 그러네요. 연구소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방역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설립이 된다면 이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기초 연구가 아직은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도 이제 다른 선진국, 네. 미국, 러시아, 영국 등 나라에 몇 개 비하면 나라만 중국 하잖아요. 예. 5개 나라만 네. 이게 개발할 수 있고 나머지 나라는 사실 못하는데 우리도 자체 개발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만약에 이거를 잘 우리가 해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 문제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지금 놀라고 계신데 앞으로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잖아요. 예, 2, 3년에 한 번씩 대유행을 한다고 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기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네. 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꼭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과학이 우리 삶의 기초잖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이 새 법안이 잘 논의가 돼서 국회 문턱을 꼭 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네. 관련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냐면 마중물도 중요하지만 네. 길게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네.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사실은 심정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뭐 결과가 바로 탁 나오면 좋겠지만 본심이네.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좀 기다려주는 그런 네. 리더 그리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순간순간의 실패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때마다 그걸 실패로 해서 예. 말하면 벼랑 밖으로 모는 것은 예. 과학기술에서는 금기입니다. 예. 끝까지. 그렇죠. 실패해도 자산이다. 그럼요. 이렇게- 실패를 해야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패는 없다. 실험만 있을 뿐이다. 아이고. 저는 야. 이것도 있는 명언입니다. 제가 금방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맞아요. 저분이 어나운서지 같으시네. 이분이요. 본인 생업을 안 하고 그 시간에 방송 연구를 한대요. 네. 이것도 결과물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안전한 연구만 하게 되고 맞아요. 쉬운 것만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적 실패를 예. 그걸 오히려 부추기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시험하고 도전을 수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네. 젊은이들이 예.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럼요. 나라도 발전하고 예. 그리고 아까도 뭐 안전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서 그게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하시지만 그런 게 딱 돼 있으면 사실은
뭐라도 막 던져보고 뭐 터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풍토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은 정말 앞으로도 뭐 5선이시지만 길게 좀 가셔야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그 법안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혹시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네. 5선이니까 네. 그로 인한 중압감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총선에 나왔을 때 국정의 중심이 돼서 정치 혁신, 또 개헌,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좀 크게 좀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좀 제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네, 네. 대한민국 자체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네. 정치를 비롯해서 행정이 네.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고 뒷받침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저는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에게 있어서 법태랑이란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이 법태랑에 방송 잘 될 것 대해서는 좀 같은지. 어려워. 저에게 있어서 법태랑은 네. 영광이다. 오. 야. 그러면 진짜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의원님에게 있어서 법이란? 생활이다. 오. 예,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예. 법이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땐 먼 사람들의 이야기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바로 자기의 생활 또 자기의 미래 자기의 가족 주변을 다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네. 숙지하고 의견이 있으면 강력하게 얘기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네, 네, 네. 그 어떤 법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상민 의원님을 아버지라고 삼촌이라고 아버지는 싫어. 그건 망언이신데 제가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센스가 자, 아무튼 또 센스가 없어. 우리 과학을 한층 더 끌어올리시고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안으로 또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오늘 왜 이렇게 귀엽게 했어요? 좀 상큼해 보이려고요. 이제 봄이니까요. 옷이 상큼해요. 아우, 예.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오렌지. 너무 옛날 광고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 상큼해가지고. 자, 유난히 이 궁금법 코너가 되면 생기가 도는 신변. 예. 네. 연기하는 변호사를 두고 주변 반응은 뜨겁죠. 많이들 얘기하시죠, 실제로. 제가 여기서 법대랑에서 하는 연기 네, 일부를 제가 인별그램에 올렸거든요. 아, 뭐래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 막 팔로워가 쭉 빠지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네. 아, 이게 혹시 해킹당한 거 아닌가? 이상한 변호사라고. 예. 그러다가 네. 저의 진짜 매력에 빠지셔서 법태랑까지 찾아서 보신다면서 이제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막 옷 같은 것까지 준비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하는데 맞아. 어떻게 사파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태랑 불금법만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왜요? 그 프로그램 만들어 세트장에서 네. 실제로 의상도 입고 저기 일을 키우지 마시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벽지 뚫고 하이킥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순재 선생님 역할이네요. 네. 뭐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해야겠네. 저는 그런데 오늘 대본을 딱 받아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반전 매력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며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며느리 박혜미 씨 네. 역할도 좀 넣겠습니다. 아. 살짝. 자,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어머님 오늘 이삿날이네요. 아유 아이미야 그래 알았다. 호박 고구마. 아유, 여보 와서 좀 도와줘요. 얼른. 아버지 또 야동 봤지? 왜 자꾸 애들 방에서 그런 걸 봐? 아, 내가 무슨 거식을 봤다고 그래? 그냥 주식한 거야. 아유 영기 엄마가 준 호박 고구마 먹고 주식은 개뿔 빈 깡통den지 오래면서 얼른 나와 짐 좀 정리해요. 아니, 무슨 짐 정리를 해? 부장이사 불렀잖아. 애들은 왜 안 오는 거야? 이삿짐 센터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렇게 챙기셨어요? 어머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셨군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어머머, 사모님, 우리 이삿짐 센터 척척이야. 귀중품 다 챙기셨죠? 일단 세 분은 나가 계시죠? 얼른.
그렇게 4시간 걸쳐 짐을 내리고 이내 이사 갈 집에 도착해 다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사다리 차를 쓰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다 됐어요. 짜잔. 이제 청소만 하면 완전 끝. 완벽하죠? 이 미친년이 여자야? 어머 사장님 농담이 너무 거칠다. 아, 뭐 당장은 잘 된 것 같은데 좀 여보 좀 둘러봐요. 아니 내가 왜? 응?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뭐 묻지도 따지도 하고 내가 뭘 알아? 아우 너무 거칠어 언니. 같이 살기 너무너무 힘들겠다.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사를 마치자 얼핏 봐선 정리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아이고 이게 뭐가 있다고요? 아니 당신이 여기서 뛰었어? 아휴 무슨 소리예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뭐 스프링 이거 나간 거야? 엄마 큰일 났어. 이 창틀 깨졌어. 이놈들이 대체 이사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잘하는 이사집 센터라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아유 그러니까 준아야 아유 여보 당신들이 좀 따져보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아니, 어떻게 이 벽지도 찢어졌는데? 왜? 내 이놈들을 그냥 전화번호 내놔. 얼른 내놔봐. 여보시오. 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봐줬더니 이걸 이사라고 한 거야? 어머 정말 왜 이렇게 거치셔? 대체 뭔 얘기실까? 아유 침대 스프링 나가고 여기 벽지 찢어지고 아유 창틀도 깨졌어.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버럭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원래 그런 집이거나.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 우리가 그랬단 증거 있어요? 어우 세상 거칠다 정말. 저 끊습니다. 또 엄마 왜 또? 그 세탁기 안 도는데? 야야야야야야 준아 너 아이고 띠꼬리야 너 신변호사 불러. 아야 당장 불러라. 와 진짜 오늘의 압도적인 연기의 신. 아 힘드네요 이순 선생이. 잘하시네요. 그게 약간 느낌이 있나요? 와, 엄청 똑같으세요. 비슷했나요? 느낌 완전 살았어요. 느낌 살리려고 네. 나는 이순재야 네.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완벽하셨다. 쉽지 않네요. 자 이런 이사 진짜 처음인데 네. 그 벽지 찢어졌죠? 예. 창틀 부서졌죠? 예. 그런 다음에 세탁기 침대 망가짐. 야 이거 정도면 뭐 거의 대참사 아닌가 싶어요. 근데요 이사가 저도 한 3개월 전인가 네. 해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내 맘 같지가 않고 그냥 우리는 한번 이사하지만 이삿집 센터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그게 매일매일의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은 정말 생길 법한 일일 것 같아요. 요즘 봄이 또 이사철이니까 네. 맞습니다. 간단치 않은 이런 문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죠? 손해배상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뭐 네네. 영상도 남기고 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집 파손 부분이랑 네. 물건 파손 부분이랑은 네.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요. 달라요? 네, 물건 파손에 대해서는 네. 상법이 적용되고요. 네. 집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돼요. 뭐 어렵네. 그래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니까 상법이구나. 그 운송인 책임이라고 해서 상법상 아. 그 이삿짐 센터가 업체로서 이 운송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거래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운송인 책임이 적용되고요. 야, 어렵다. 네. 같은 물건인데 우리가 보기엔. 집이랑은 또 다릅니다. 운송 대상물이 부동산이죠. 아닙니다. 네, 안 그렇습니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756조가 적용이 돼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세탁기는 이거는 상법이네요. 세탁기는 상법입니다. 네. 그럼 새 물건 값으로 어쨌든 손해배상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네. 항상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다. 네. 이럴 때 내가 새 차 값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가? 아,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가격은 아니다. 아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수리비를 배상해 주죠. 네. 그리고 또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만큼 렌트카 비용을 배상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네. 어떤 배상이 있겠고 수리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크게 파손이 돼서 수리를 할 수 없다. 네. 요 아예 뭐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로 따지면 폐차 처리해야 되는 네, 상황. 그렇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물건에 대한 그 당시의 교환 가치를 배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고가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집 파손은 민법으로 적용돼서 네. 손해배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네.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집 파손으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네. 뭐 하루 이틀 밖에 나가 있다던가 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바로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죠. 이 집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공사 마무리 뭐 이런 네. 절차를 위해서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숙박료를 주나요? 그렇습니다. 이 숙박료까지도 이 배상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 파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들어간 집이 그렇게 파손이 됐으면은 내가 네. 직접 청구하면 되지만 네. 내가 이사 나온 집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이삿짐 센터 업체한테 청구하세요. 난 몰라요.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사 간 사람이. 네, 이사 간 사람이 먼저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 간 사람이 네. 만약에 집을 팔고 나왔으면은 내 도인이고요. 네. 만약에 이사 나간 사람이 이제 세입자였어. 나도 전세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세입자로서 그 집을 돌려줄 때는 네. 깨끗하게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의무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이사 나온 집이 문제가 생겼다면은 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삿짐 센터 업체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네. 내가 남의 집에 살다가 이사 가는 경우에는 이 점도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 때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네. 이상 없죠? 이러고 맞습니다. 사인을 받는다든지. 네. 왜냐면은 우리가 사고 났을 때도 네.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그래놓고 얼마 전에도 내가 아는 분이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그래놓고 간 다음에 전화해서 자기 병원에 누워있다 그랬대요. 아, 그렇죠. 거기서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네. 사고 나는 경우에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네. 큰 손해가 발생하면 네. 이삿짐 센터 업체에서 이걸 일일이 다 배상해 주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삿짐 센터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 안 네. 그러면은 어. 이삿짐 업체 대표는 자기 직원이 잘못해서 깼는데 네. 그러니까요. 맨날 자기가 물어주면 그 사람 뭐 나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겠네. 그래야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네. 하이킥 가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찾아서 다행히 네네네. 뭐 예. 벽지라든지 이런 거 찾아내서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처음에 이사 갔을 때 몰랐다가 네. 살다 보니까 발견이 이게 돼. 발견이 돼.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아무 때나 이게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상법에 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할지라도 14일까지 청구할 수 보름이네, 보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지는 않네. 네. 14일 동안은 잘 살펴봐야겠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사를 왔으면 그러니까 그때 꼼꼼하게. 맞아 꼼꼼하게 하루 이틀 정도는 네. 뭐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14일, 2주 내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예.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할 때는 또 무엇보다도 이사 업체를 잘 선정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삿짐 업체가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똑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할 때 네네네. 그 점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네네. 해서 뭐 허가증 사본을 보여달라 이런 점이 가장 깔끔합니다. 요즘에는 견적을 다 내려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견적을 내려 나올 때 나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뭐가요? 견적 딱 내려 나오더니 네. 그분이 촉촉 보더니 이거는 5톤짜리 2개 필요하겠는데요. 네. 아 이거 5톤짜리 하나에 2.5톤짜리 한 대 필요하겠는데 이걸 다 보더니 그냥 딱 내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했어 나는. 네. 네. 또 그분의 전문 분야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은 또 근데 이사하는 날 안 맞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네.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여러분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하다 접시나 유리병 하나 깨지면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업체부터 잘 선정하고 계약서, 보험 가입 여부 꼭 체크하셔서 이사하는 날이 정말 힘겨운 날이 아니라 이 날이 휴식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가열차게 여러 법의 문을 열고 그 속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려운 말의 법도 일상 속 분쟁 풀이 법도 까면 깔수록 양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양파가 너무 많이 까면 또 눈이 맵잖아요. 그리고 속도 얼마 안 남죠. 그러니까 법태랑이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네. 적당히 까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싶어요. 네네. 저는 양파하니까 네네. 양파를 깔 때는 맵지만 이게 볶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도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매워. 그런데 이거를 법대랑해서 살달달달 예, 잘 볶으면 예. 얼마나 맛있게요. 또 이거 하려고 못 갔어. 얼마나 맛있게요. 자, 이제 조금씩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시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그래도 눈으로나마 봄이 왔구나, 그리고 기운으로나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모이지 말고 주의하라는 이런 그 경고 문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하시면서 혼자서 나가셔가지고 거리 두기는 하시면서 봄 햇살을 좀 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잠시라도 하늘도 올려다보고 생명이 피어나는 세상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버텨라!